네, 2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4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와 휴가철 인구 이동으로 인한 추가 확산 우려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하루 신규 확진자 1,373명, 1,400명 아래로 내려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반갑긴 한데 이거 연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봐야겠죠? 네, 지금 뭐 토일 월 이제 연휴가 이제 지속되고 있으면서 오늘까지 나오는 확진자들은 이제 연휴의 영향, 그러니까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수목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양상이 나타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 중반 이후의 확진자 숫자를 좀 주목해 봐야 앞으로의 그 양상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네. 광복절 연휴로 지금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인데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지금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5천여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지금 연휴가 되면 그 유행이 확산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유행이 통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연휴가 끼다 보면은 일단은 직장을 가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3일 동안 강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휴 자체는 사실 유행에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이 연휴 기간에 무슨 그 대규모 집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 연휴를 빌미로 해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제 이동량이 늘어서 비수도권이나 이런 부분 관광지에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전국적인 이제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또 새롭게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데 네. 일단 대규모 집회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전국 단위 이동이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직장을 안 가면서의 이동량 감소와 또 전국적인 이동의 그런 영향이 어떨 것인가가 사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한 5천 명 검사했는데 한 11명 정도가 확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500명당 1명 정도인데 지금 서울에서 지금 서울 인구가 한 뭐 1,000만이라고 치면 한 500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빈도에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되고요. 예. 또 지금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들인데 또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대략 한 1,000명에 1명 정도는 검사하면 지금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빈도가 이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뭐 지금 그 고속도로의 그 휴게소 같은 경우는 뭐 증상자라기보다는 그 이제 그런 의심이 되는 분들이 예. 자발적으로 검사해서 나온 거라서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병원하고 시설에 입소한 접종 완료자 중에서 지금 돌파 감염률이 1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기존에 그 접종했던 그런 백신들의 효과가 이제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효과도 떨어지고 방어 효과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발표를 들어보면 네.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돌파 감염률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1%, 한 자릿대의 이제 그 돌파 감염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예. 합쳐져서 지금 그 10%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지금 똑같이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충분한 방어력을 좀 갖고 있지 못하고 돌파 감염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같은 백신을 맞아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뛰어나기 때문에 예. 접종을 하고 나서 100만큼의 항체가 생긴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같은 접종을 하고도 50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면 그 50 중에서 20, 30은 또 무력화가 돼서 쓸모가 없게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양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충분히 방어해내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돌파 감염이 좀 훨씬 더 쉽게 걸리는 거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그 항체들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항체들이 방어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돌파 감염이 생기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군요. 볼 수 지금 있겠습니다. 시간도 지났
있다 보니까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지금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나이에 따라 뭐 면역 이게 다 반응이 다르고 그래서 항체 형성률이 다르다면 아까 얘기 들었던 거에서는 이 뭐 2,111건이 돌파 감염이었고 그 중에 이제 보통 비율로 치면 0.03% 그런데 30대가 0.06%로 제일 높았다. 뭐 설명대로라면 이 30대가 돌파 감염률이 아무래도 건강하고 면역 반응도 좋으니까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이제 돌파 감염의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은 일단은 바이러스의 많은 양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아무리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돌파 감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근데 일단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바이러스 그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그런 소리 없는 전파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예. 또 하나 지금 30대 중심으로 접종된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지금 상당수고 예. 접종하신 분들의 상당수는 대부분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지만 2번 접종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백신 접종의 항체 형성률이나 유지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접종으로 의미 있는 방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건 막지만 아직 이제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30대 중에서도 기저질환자나 이런 면역이 충분치 않은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돌파 감염이 고령층과 그다음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중심 또 사회 접촉이 많은 30대 중심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 백신 접종을 할 때 우선순위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낮은 연령대에서는 30대의 얀센 백신 접종자들을 우선적으로 추가 백신 접종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근거들이 예. 이제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수님, 이 델타형 변이 관련한 방금 브리핑에서 이제 내용도 나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한 4분의 1 정도에 대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이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86.9%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리고 85%가 넘는 수치가 이제 델타 변이 사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 전체에서는 그럼 거의 다 델타 변이였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확진자 그 전체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한 4분의 1 정도 확진자의 4분의 1 정도 이제 검사를 했더니 예. 변이가 86.9%고 델타가 85.3% 이걸 곱하면 한 그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뭐 10%대에 있었던 게 어느 순간 50%가 되고 지금 7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델타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생산 지수가 한 뭐 3 정도라 그러면 네. 이 델타 변이는 뭐 재생산 지수가 5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파력이 좀 뭐 2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예전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그 변이 이전에 델타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가 1,000명의 감염 확진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이 중에서 50%가 끼게 되면 2배라고만 쳐도 예.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과거에는 1,000명 생길 게 1,500명이 생기는 거고요. 이 델타 변이가 100%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일한 조건에서 1,000명 확진자가 나왔던 게 2,000명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강화하고 오랜 기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가 점차 우세종에서 완전히 이제 독점종이 돼가는 상황에서 그 전파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유행의 전파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뭐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당국 노력이 추가되지 않으면 사실은 유행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 델타 변이가 이미 뭐 지배종이 된 상황에서 이 수치가 조금 올라갈 때마다 확진자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늘어난다는 좀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한데 그래서 돌파 감염 사례도 좀 늘고 있는 거 앞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만은 지금 감염 취약군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60세 이상 고령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60세에서 74세 중에서 이제 안 맞으신 분들 당국이 이제 1차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니까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23.1%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접종률을 좀 미접종자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60에서 74세 분들 중에서 접종을 못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백신 접종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뭐 인터넷으로 전화로 예약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뭐 이런 걸 정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지병으로 이제 누워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통반장님이든지 이장님이든지 이렇게 뭐 그 관련된 분들이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는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혹시라도 뭐 좀 간혹에는 이제 뭐 백신 접종에 또 뭐 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도 하고 혹시 나중에 백신 접종이 좀 수급이 원활해진다 그러면 원하는 백신을 또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령층이나 이렇게 위험한 분들은 줄 수도 있겠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자가 뭐 아까 학교도 갔었지만 2학기 등교 수업 오늘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1, 2학년 고3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모두 등교를 하는 거고 지역별로 단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뭐 안심해도 등교해도 될지 뭐 일부에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아무래도 교내 감염 막기 위해서 뭐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있을 거고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델타 변이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학교의 방역 수칙이 어느 정도 비교적 잘 작동을 했고 예. 학교에서 뭐 그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았던 건 맞는데 지금 선진국들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지금 백신 접종을 아이들이 좀 못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학교 중심의 대규모 유행들이 나타나서 지금 긴급하게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델타 유행 상황에서 과연 우리 학교도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질 못했기 때문에 예. 일단 학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벗는 상황에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급식의 상황이거나 뭐 화장실에서 뭐 양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일차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 안에서는 뭐 관리가 된다고 쳐도 뭐 등교는 뭐 큰 위험이 없지만 주로 하교 시간에 뭐 교습소를 가거나 뭐 PC방을 가거나 뭐 개별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3, 3, 5로 이제 몰려다니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때 아, 오히려 학교에서 하교하고 난 이후에 예. 이제 그 상황에서 뭐 학원 안에서야 또 학원 안에서의 방역 수칙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뭐 길가를 다니면서 이런 접촉들을 하고 또 뭐 같이 사 먹기도 하고 할 때에 어른만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좀 그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뭐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연휴 지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자 이게 뭐 강제 재테크 근무를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행이 통제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어쨌든 휴가 복귀 전에 증상이 없어도 꼭 진단 받아달라 오늘 방역 당국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해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